자, 결손금 소득공제 세액 환급 신청서에 대한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소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인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을 했고요. 직전 과세 기간에 사업소득 결정세액이 있어야 되고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소득세 신고하고 결손금 소득공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작년도에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결손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고 결손금 소득공제액 계산 사안식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사항에 보시면 법인 전환으로 폐업한 개인사업장에 폐업한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해도 신청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신설사업장에서 2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직전 과세기간에 폐업한 사업장에서 나온 소득세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요. 직전 연도에 추계로 신고했을 때에도 당해 연도 결손금으로 인해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 주의해서 살펴봐 주시고 실무에서 적용되는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 결손금 소득공제 환급 신청서가 있습니다. 환급 신청서에 당해 연도에 결손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당해 연도 결손금을 사업장별 결손금 입력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직전 연도 소득세 과표를 입력을 합니다. 과세 표준 우리 자료에 1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억 원이고요. 산출세액은 2,010만 원이고 결정세액은 1,5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2천만 원에서 우리가 얼마를 공제할 거냐 하는 부분들인데요. 자, 1억 원을 적용을 했을 때 사업장별 결손금 금액 5,946만 6,666원을 입력을 하게 되면 공제를 받으면 1,510만 원을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금 소득 공제를 신청하실 때 소득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2월 결손금을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 교재에 내용이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교재 296페이지에 보시면 결손금액은 단기 결손금액과 소득공제 결손금 최고액이 있습니다. 최고액은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마이너스 직전 사업연도 소득세율 분의 직전 사업연도의 공제 감면세액 이걸 역으로 계산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계산하셔갖고 우리 공제 금액을 찾아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손금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추계 신고 시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가 그러니까 소득세 신고서 어떻게 작성하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판정 기준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순경비율은 수익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그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추계소득금액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우리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고시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프로그램에는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면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하는 과정은 개인조정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단순경비율이 되겠습니다. 단순경비율에 가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들 반영을 하게 되는데 회사 등록에 등록된 정보와 업종 코드를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여기에 총수익 금액만 입력을 하게 되면 총수익 금액 입력하면 필요경비와 종합소득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적 공제는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그러니까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2월 공제 부분이 있다면 반영해 주시고요. 개인연금저축이 있다면 클릭을 하게 되면 연금 계좌세액 공제 내용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으면 등록하시면 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액 공제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자녀 세액 공제 6세 이하 관련되는 부분 연금계좌 세액 공제가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대상이 된다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창업 중소기업,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감면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적용을 할 수 없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가산세 부분 클릭해 보시면 우리 가산세에 대해서 무기장 과소신고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납부세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원천납부세액을 등록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된 종합소득세 신고서 단순경비율 관련되는 신고서는 마감해서 출력해서 세무서에 신고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전자로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되고요.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되고 만약에 전자 신고하신다면 단순경비율로 적용된 신고서 저장하신 다음에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에 가셔갖고 단순경비율로 또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40번 단순경비율은 그러니까 코드 번호가 32번이죠. 32번 1110번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520만 원 소득금액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명세서, 가산세 여러 가지 내용들 반영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소득공제명세서는 소득공제신고서를 별도로 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별도로 작성하셔야 되죠. 소득공제신고서에 있는 내용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반영해서 전자신고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04페이지에 기준경비율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의 신고서 작성 내용입니다. 자,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 지출 명세서 작성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주요경비 지출 명세서 관련해서 주요경비 중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비용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거래 구분에 있어서 매입 비용에서 거래 일자 2017년 5월 2일인가요? 5월 2일 500만 원입니다. 거래 일자 2017년 5월 2일. 상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원래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상호는 생략을 하고요. 500만 원. 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등록이 된 내용은 가산세 적용 대상입니다. 자, 추계소득금액 계산에서 기준경비율로 가서 그러니까 백두무역 상사에 대한 기초 정보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고요. 총 수익금액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단기 주요 경비 관련되는 부분은 나합원에 단기 주요 경비 반영을 합니다. 정규 정빙 수취한 거, 세금 계산서 등을 수취한 금액 1,000만 원,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 작성한 거 500만 원, 임차료에 대해서 700만 원, 인건비 1,500만 원 반영해서 3,7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시게 되면 기준경비율 적용해서 적용이 되고요. 자, 단순경비율도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입력 그러니까 우리 코드 번호를 통해서 자동으로 입력이 될 거고 기획재정부에 의한 배율, 복식부기 의무자는 3.2배, 간편장부 대상자는 2.6배입니다. 선택하시면 3.2배를 기준으로 해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금액에 3.2배 계산한 금액과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 중에 둘 중에 큰 금액입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할 때 3,600의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적용한 게 2,600이면 2,600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신 다음에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가서 단순경비율로 기준경비율로 계산을 다시 합니다. 31번 기준경비율 1110번 해서 2,662만 4천원 기준으로 2월 결손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서 납부세액까지 쭉 계산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그러니까 결손금 소급 공제 세액 환급 신청서와 추계 신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